징역 10년 살 것이냐 아니면 북한에 가겠냐 선택을 하라. 제 장담한 건데 단 한 사람도 북한에 안 가고 남한에서 10년 살을 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북한에 안 가고 남한에서 10년 사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보다 남한의 감옥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말장난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탈북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탈북자들이 가끔 여기 남한에 정착해서 잘못하다가 감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감옥 갔다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북한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때리는 사람 없고 굶주리지 않고 따뜻하게 지내고 살찌고 나왔거든요. 북한은 지옥입니다. 지옥. 최근에 이승복, 여기서 가까운 평창에 있는 이승복 기념관에 갔다 왔어요. 이승복 소련이 1968년 12월 9일날 죽었습니다. 이승복 소련만 죽은 게 아니에요. 무장공비한테 그 가족 4명이 죽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이승복은 나이가 그때 9살이었어요. 동생 7살짜리, 4살짜리 요 젖먹이를 갖면한 새 어린이를 죽였습니다. 무장공비가. 왜 죽였느냐? 무장공비가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승복이한테 공산당에 어떻게 대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승복이는 평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난 북한이 싫어요. 난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대검을 뽑아가지고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동시에 자고 있던 4살, 7살짜리를 다리를 들고 그냥 패대기를 쳐가지고 죽였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 그때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때 그 방에 들어온 친구들이 한 5명 됐어요. 이 사람들은 북한에 살아 돌아가더라도 서로 비판을 하게 해가지고 왜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넌 가만히 있었느냐? 넌 왜 대검을 늦게 뽑았느냐? 비판받을까 싶어서 경쟁적으로 4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세력들이 1998년부터 이승복이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 조선일보를 오보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취재를 하고 법적인 고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법적으로도 다 했겠습니다.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은 살아남았어요. 이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 이승복 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큰형이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큰형은 34군데를 찌르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월간조선 등 이 매체가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 가만히 둬두면 누가 가져갑니다. 자유도 소중한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누가 가져갑니다.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싸웠기 때문에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승복을 기리는 동상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련이 뭘 알기에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야기했겠느냐. 반공교육을 너무 세계시켜서 이런 불쌍한 희생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는 그러면 유관순도 독립교육을 너무 잘못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죽은 겁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악입니다. 악. 그리고 우리의 적입니다. 반공은 반적, 반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반공을 한 이유는 공산주의가 단순히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반대한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나쁘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나쁘기 때문에 낡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공산주의를 한 나라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으면 북한 지역이 남한보다 훨씬 지금 더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적고 자원은 더 많고 또 일찍부터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렸는데 남한에서 비싼 밥 먹으면서 북한 편만 들고 있는 이 세력들이 언론에 있고 국회에도 있고 정당도 만들고 노동조합도 만들고 해서 막강한 조직을 통해서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거짓말. 생산해내는 정보가 거짓말을 정보가 진실보다 훨씬 더 양적으로 많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 정보를 듣다가 보면은 어떤 생각으로 스스로 바뀌어버리냐. 아,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국가보안법은 억울한 사람 잡아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모이면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요. 예,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자리에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있긴 있죠. 누굽니까? 간첩 공작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간첩 공작원밖에 없지. 도대체 우리 이 지구성에서 가장 확실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오히려 과잉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누리고 있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누리고 있는, 더구나 국회의원 되면은 무슨 거짓말을 해도 명책특권 때문에 잡아갈 수 없는 이 헌법의 보장하는 자유까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할 말을 못합니까? 국가보안법 때문에 시위를 못합니까? 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되느냐?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김정일을 위한 거죠. 북한 정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다. 플러스 국정을 없애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북한에 대한 남침촌했잖아요.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하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까 김동일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민족성의 나쁜 피 때문에 저 옛날부터 중상모략하는 데서는 세계에서 있지. 그 기술이, 그 끈질김이, 그 조직력이, 일종의 사명감이,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참여하는 사람의 지능지수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우리나라에서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남을 거짓말 속이고 사기치고 선동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도대체 얼마겠느냐? 저는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수십만 명. 이 수십만 명은 국민 평균 IQ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소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사기 사건도 제일 높습니다. 왜냐? 머리 제일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머리 좋은 사람이 속이고 숫자가 많고 머리는 좋은데 마음이 나빠서 소가 넘어갑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속아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속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한 것이 남 탓이다. 내 아들이 성대학교 못 간 것은 네 이웃집 아이가 성대학교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동에 넘어갑니다. 양극화 선동 이런데 마음이 좋지 않으면 멀쩡한 선동에 넘어간다. 이런 아주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아까 대한민국이 169개 중에서 12등이다 하는 것은 그 들어간 통계가 주로 경제적인 통계, 교육과 관계되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게 안 들어갔어요. 법을 잘 지키느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공무원들이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법치, 안보, 교양 같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걸 가지고 통계를 별도로 내면은 한국이 몇 등이 되겠느냐. 12등
의미가 없습니다. 제 진짜로는 그렇다고 또 100등까지 들어갈 일이 없죠. 한 60등, 50등 이 정도 될 거예요. 경제, 과학, 군사, 기술 이 부분은 한국 이미 인류 국가입니다. 한국은 세계 5대 공업 국가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 5대 공업 국가. 그러나 법치, 거짓말하는 데서는 세계에서 1등을 땄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방법밖에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암이 걸리면 수술해야 됩니까? 수술 이외의 방법이 있습니까? 암 걸렸는데 계속 감기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암 걸렸는데 그걸 치료한다고 조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암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린 이 병, 이 정신에 관련된 질병, 이것의 원인을 추적을 하면 다 한 군데로 보여요. 원인이 다 한 군데로 보입니다. 요 한 군데, 요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선동꾼들한테 국회를 넘겨줘야 돼요. 라고 하면 거짓말쟁이한테 청와대까지 넘겨줘야 됩니다. 지금 방송은 그런 자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학교 교단에도 교수, 종교, 전 분야에 선동, 중상고려, 사기의 전문가들이 포진해가 있으면서 한국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교양 없는 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법을 안 지키고 무례한.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한국의 경제력을 망가뜨립니다. 이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 169개국 중에서 12등은 우리의 상승 곡성에서 꼭지점이 되고 그 다음부터 떨어질 거예요. 저는 이 기로에 왔다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면 돼요. 뭐냐? 이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은 뭡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을 없애버리고 2,300만의 노예같이 생활하는 우리 동토를 해방해가지고 한민족이 7,300만의 집 단위가 돼가지고 세계 5대 강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을 여는 것이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없는 한은 자유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자유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통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 5천만 명은 이렇게 잘 사는데 2,300만 명은 1년에 몇십만 명씩 굶어 죽는 생활을 합니다. 이 상태를 오래 가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